자, 이번에 또 김진기 기자와 함께 외신 소식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내 문제는 이렇게 시끌시끌하지만 세계는 지금 격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알아보죠. 진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말 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매일매일 어떤 그 신문을 제가 살펴볼 때마다 인선 발표가 정말 우와 이 사람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일단 네. 일론 머스크 원래 기업 총수지 않습니까? 그쵸. 기업 총수 갑자기 어떤 한 정부의 장관을 한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렇죠. 한국이랑은 일단 참 다르죠. 예. 한국은 기업 그 CEO들이나 이제 그런 쪽 사람들은 뭐 백지 신탁돼야 되고 주식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재산 다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입각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그 장애물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이런 모습을 한국에서는 보기가 힘든데,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 첫 번째 바로 머스크 소식이죠. 지금 이 머스크의 입각 소식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놀랍다는 듯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이 부처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가 새로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소식이 되게 놀랍고 뭐 당장 될 것 같아서 흥분하지만 약간 그 정부 출범에는 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1월이 돼야지 이제 취임을 하는 거니까요. 예. 아니요, 1월도 아니고 더 걸릴 거예요. 그건 그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당선 취임하고 나서 새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정부조직법 개편하듯이 해갖고 해야 되는 거라서 네네. 일단 이게 뭐 당장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놀라운 소식이어서 지금 그런 겁니다. 그 부처의 이름 뭐냐면 그 정부 효율부예요. 정부 효율부인데 이 머스크가 지난 8월에 이 트럼프에게 먼저 이런 그 부처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 트럼프가 좋다라고 해갖고 9월에 설치하겠다고 이거를 약속을 한 거거든요. 머스크가 제안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 어허.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가 바로 약속대로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그리고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백 라마스와미 이를 지명했습니다. 39살이에요. 이 라마스와미는. 예. 둘 다 기업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머스크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테슬라 창업자고 또 스페이스X 이 우주 탐사 민간 기업이죠.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바로 옛 트위터 지금 X입니다. 이런 거를 다 이끄는 아주 천부적인 천재적인 기업가죠. 이 머스크 CEO 유명한 게 바로 22년에 이 트위터가 만년 적자에 허덕였었는데 이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 고강도 구조 조정을 하면서 싹 다 잘라냈죠. 기억나세요? 그 싱크대 들고 본사 들어가는 장면 자기 SNS에 올렸잖아요. 싱크대 들고 가는 거. 그러면서 싱크대 안으로 들여보내자. 아하. Let that sink in 이라는 이 말인데 그래서 직원 80%를 해고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정리해고를 통해서 비용을 대폭 절감했고 그래서 올해는 흑자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이 방식을 정부 조직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 아니냐,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천재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기대 섞인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인데 머스크는 실제로 여러 차례 정부 규제, 이 비효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불만을 표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 전기차 공장 지으려고 했었는데 캘리포니아가 뭡니까? PC에 쩔을 대로 쩔은 민주당 그 블루 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니까 텍사스로 그냥 이전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그리고 생태계 보호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를 지연시키는 당국을 고소하기도 했고 또 이 불필요한 규제에 쓰이는 정부 예산 줄이고 이 공무원에게도 더욱 철저한 성과평가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목표로 하나씩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정부 예산을 연방 정부 예산을 2조 달러 정도는 삭감하겠다는 말도 지금 공개적으로 했어요. 2조 달러요? 이게 지금 올해 연방 정부 예산의 약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미국 그 연방 정부 그 재정 적자 1조 8천억 달러의 유사한 규모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싶은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가 지금 대규모 감세 정책 지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재정 적자가 더 늘 수 있는데 만약에 머스크가 예산을 정말로 이렇게 줄이면 아끼면 크게 아낄 수 있다면
감세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 성공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겠네요. 있는 거니까 이런 트럼프의 감세를 정책을 이 머스크가 이 정부 그 연방 정부 예산 감축을 정말 현실화해 가지고 서포트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많은 그 관심이 지금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 라마스와미 이 사람은 이제 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39살 아주 젊은 친구인데 신시내티 출신이고요. 이 신약 개발 뭐 이제 이런 거 관련한 이 바이오테크 기업의 성공한 기업인으로 꼽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 미 대선 이번에 경선에도 나왔던 트럼프의 경쟁자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트럼프가 후보니까 힘을 실었던 것이고요. 예. 이제 머스크가 그 연방 예산 감축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 라마스와미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 기관을 없애버리겠다 그랬어요. 연방 정부 기관을 없애버리다. 그래서 정부 부처 통폐합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물려 갈 것으로 네네. 지금 예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뭐가 한다? 정부 효율부가 할 전망이다. 근데 이제 새로운 부처 만들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상하원에서 이 부처 설립 위한 근거법도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인력 배치나 뭐 예산 배분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거를 일단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2001년에 9.11 테러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 미국의 국토안보부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게 정식 보수로 출범한 게 사실 거의 한 2년 가까이 뒤에 됐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전문가들 관계 이 정치권 워싱턴 사람들은 일단 정부 효율부라고 말만 한 거지 저게 실제로 다 돼갖고 출범하려면은 뭐 몇 달 만에 안 된다. 저거 한참 걸릴 거다. 왜냐면 2001년 9.11 테러 때 국토안보부도 한 2년 걸렸으니까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트럼프가 얼마나 강하게 상하원까지 다 장악한 상황에서 얼마나 속력을 낼 것이냐 이거는 일단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레리 서머스랄지 미국의 천재적인 뭐 재무장관 출신이고 뭐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로 총장됐던 사람인데 좀 냉소적인 반응이죠. 이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머스크가 아무리 천재여도 2조 달러 아낀다고 웃기지 마. 2천억 달러도 못 아낄 걸? 다 이미 다 정해져 있어. 국방비 얼마 쓰고 뭐 복지 얼마 쓰고 다 여기 그 엑셀 파일 만들어 보면 다 여기 다 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2천억 달러도 아끼기 힘들 거야. 무슨 2조 달러를 아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비웃었는데 근데 모르죠. 머스크는 항상 보면 상상 밖의 것들을 화성 현실화했던 가려고 가지고 사람이라. 있고 지금 화성에 진짜 실제로 가는 그 장면. 그리고 거기에 누가 보이지 만났어요? 않습니까? 상하원을 장악한 또 트럼프까지 둘이 손잡은 거니까 저는 그 점을 주목을 해요. 예. 얼마나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갖고 이걸 빨리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이 트럼프가 지금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장악한 공화당이라는 진짜 슈퍼 트럼프가 돼서 지금 2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아마 2년 안에 정부 효율부 딱 만들어가지고 진짜 미국의 좀 이렇게 기득권층이라고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썩은 물들을 싹 다 도려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하겠다고 예. 했고 또 트럼프 참모진들도 우리는 레볼루션을 할 거다라고 혁명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뭐 잠시 뒤에 뭐 말씀드릴 거지만 1기 때 겪은 거를 다 모아가지고 시행착오 없이 빨리빨리 다 우리가 로드맵을 갖고 하겠다라고 해서 그 로드맵도 만들어 놓은 게 이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인사 발표 빠르다고 다 놀리는데 사실 준비된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이미 때문에 다 준비돼 있다. 준비된 대로 이제 최종 낙점만 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을 모으고 누가 있어서 추천받고 하는 건 이미 다 끝난 거고 지금 이렇게 빠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다 거의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 시킬까 저 사람 시킬까만 했다가 바로 트럼프가 그냥 해갖고 그냥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뭐 이재명은 합니다는 사실 구라지만 트럼프는 합니다. 이건 정말 지금 이제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뭐 트럼프 사실 좀 비판적이었던 분들도 제가 어제 오늘 얘기해 보면 야 이거는 진짜 좀 이번에 좀 할 것 같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합니다. 그게 딱 와닿는데 지금 트럼프는 합니다를 위해서 또 주목받는 부분이 이 외교안보 분야예요. 외교안보가 굉장히 강한 인물들로 채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 기사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네. 기자가 상당히 안티 트럼프여가지고 상당히 삐딱한 기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CNN하고 뉴욕타임즈에 뺏긴 기사인데 저런 식으로 이 국내 언론들은 제목을 뽑고 있죠.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래요. 무슨 이력 논란이라 그래가지고 마치 뭐 이거 한국 여의도 정치판으로 하면 뭡니까? 뭐 하나
사람 인사 발표하면 막말 논란으로 붙여서 쏟아내잖아요. 네. 그 짓 지금 이제 미국판으로 아하. 지금 저렇게 이력 논란이라고 시비 거는 건데 적어도 시비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잠시 뒤에 드릴 거예요. 자,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에서 이긴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속전속결로 다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게 이제 기업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정부 재정 그리고 규제 부분 효율 한마디로 감세 등을 통한 작은 정부 이걸 정말로 하는 걸 어떤 상징적으로 이번 인사로 보여준 거죠. 감동스럽게 전 세계가 다 서프라이즈하게 예.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어떤 이 내각에는 특히 이제 군인 출신의 강경파들을 전면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외교안보 참모가 바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어제 보도가 된 대로 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이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 플로리다라고 하는 거 사실 좀 주목하셔야 돼요. 예. 최대 그 텃밭에 대한 존중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의 한방 그 하원 의원인 마이크 왈츠를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외교사령탑이 바로 국무장관이잖아요. 근데 예. 국무장관 이 마르코 루비오 이 사람도 플로리다예요. 예. 플로리다 챙겨주는 거를 또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트럼프 건데. 집이 플로리다에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낙점될 것이라는 보도는 지금 사실 나와서 거의 확정이지만 아직 트럼프가 공식 지명 발표는 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이거는 좀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까지도 나왔어요. 둘 다 어마무시한 대중 강경파, 대북 강경파들이고요. 예. 특히 왈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한미군을 대만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정말 강력한 이 양안 관계에 있어서의 이 미국 입장을 보여주는 거고 또 전쟁도 불사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부분에서는 예. 한국도 지금 한국 정도 준비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 주한미군을 동원하겠다고 대만 유사시에 그럼 북한이 도발하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윤석열 정부 대응해줘야 네.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 이 유문제가 이번에 그 미 대선에서 되게 중요했는데 이 추방에 앞장설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 이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 지명했고요. 그다음에 이 국경 짜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이민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는 이 톰 허먼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뭐 이 사람 다 쓰고요. 뭐 해가지고 줄줄이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 국장에는 뭐 존 레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 발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1기 트럼프 때 손발 맞췄던 사람들이고 재밌는 건 이제 레클리프 전 국장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아들인 헌터 바이든 수사 추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재밌죠. 네, 오늘 이제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바로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국내 언론의 삐딱한 제목이 바로 뭐였죠? 이력 논란이 있다. 한마디로 깜도 안 되는 것들, 예. 자기 빨아주는 놈들 썼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뽑는 거예요. 약간 저속하게 얘기를 하면 SNS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조롱 많이 하거든요. 예. 바로 국방장관이 뭐냐면 이 보수 방송이죠. 이 미국 폭스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이 40대 예비군 소령입니다. 장군 출신만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다 필요 없어. 이 주의죠. 그러니까 이 40대 예비군 소령인 이 피트 헤그세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파격이에요. 그러면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장에서 복무한 이 피트 헤그세스에 대해서 트럼프가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미 평가를 잠시 뒤에 해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트럼프가 속전속결로 인사를 발표를 하는 걸 놓고 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여기 사실 이 NYT 출신 사람들이 만든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와 이번 인사는 근데 첫 집권 당시에 비하면 순조롭다라고 어쨌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비서실장 내정자 발표했잖아요. 예. 바로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이 수지 와일스인데 이 수지 와일스가 했던 그 말을 옮겼어요. 뭐냐면 대변혁을 가능하게 하려면 4년이 아니라 중간 선거 때까지 2년 안으로 윤곽을 다 해야 된다. 뼈대를 다 해놔야 된다라고 해갖고 이 정책 전환의 속도 전까지도 빠른 인사 발표와 함께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비로 된 그런 사람인데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그 프로레슬링 아시죠? WWE인지 WWF인지 저도 지금 요즘 WWE입니다. 인가요? 네. 예. 그 WWE 회장의 부인입니다. 부인인데 누가요? 그
수지 와일스. 아니요. 그 WWE 만든 사람은 빈스 맥마흔이고요. 예. 와이프는 린다 맥마흔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린다 맥마흔이고요. 수지 와일스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워싱턴 D.C.에서 공화당에서 뭐 선거 운동도 뛰고 레이건 때 뭐 어떻게 보면 뭐 국회 보좌관 같은 것도 하면서 수십 년 이 워싱턴 맞아요. 같이 D.C.의 의회와 또 이 선거 캠페인에서 아주 이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주 이 카리스마가 아주 있어가지고 이번 이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 때도 조직 장악력을 완벽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캠프 내에서 어떤 이 회의 내용이 새어나가고 하는 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수지 와일스가 너무나도 이 퍼펙트하게 카리스마로 다 눌러버려가지고 이 트럼프가 딴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만해, 듣기 싫어라고 하는데, 이 수지 와일스가 얘기할 때는 트럼프는 항상 경청하는 거의 유일한 이 참모여가지고 입각은 예상이 됐습니다. 근데 미 역사상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 백악관 비서실장이 탄생한 거니까 지금 뭐 들리기로는 이 수지 와일스가 이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가 더 일을 하려면 대통령 트럼프를 아무나 만나지 못하게 어떻게 보면 내가 문고리 역할까지도 나한테 달라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오케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더라라고 하는 보도도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저희 진기 기자가 이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 실수를 해도 바로 옆에서 그거 아니고요 하면서 쫙 정정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펜앤드마이크 보도는 여러분께서 믿고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 트럼프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이렇게 다 정리하느냐? 그게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왜 공약집은 그린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할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던 거예요.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나는 무조건 당선될 거니까 당선됐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할 건지를 진용을 다 짜놓은 그런 책을 이미 만들어놨던 겁니다. 프로젝트 2025라는 책인데, 야, 거기서 나오는 그 멤버들, 저는 일단 딱 보면서 부러웠던 거는 일단 젊다. 야, 그리고 이렇게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명단이 있구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 2025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자,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마크 루비오의 국무장관설 뭐부터 해가지고 뭐 월츠의 뭐 보좌관 임명설 등등,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뉴스 시간에 그럼 다루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한국은 한국대로 이 사람 우리한테 유리해 라고 언론이 쏟아내고 있고, 한국 언론은 또 중국은 중국 언론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강경파야라고 쏟아내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친일파 지일파, 그러니까 그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이 정도면 유럽 때리기를 트럼프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 전 세계가 다 인사 발표가 나올 때마다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고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도 역시 아셔야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머릿속에 우겨 넣고 지금 나와서 이 입에다가 못 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 2025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책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평들도 해요. 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위험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이렇게 빠르게 몰아치고 있는 게 체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미 선거 전에 후보자 리스트들, 임명할 사람들 리스트를 다 저 책에 다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인맥 지도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여러모로 이제 저기서 당선되고 나서 최종 선택만 하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가 빠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외교안보 라인, 그다음에 국경 이민 담당, 경제통상, 그다음에 감세 지향의 작은 정부주의 등에 대한 이 시그널을 빠른 인사를 통해서 미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특징이 이거예요. 뭐 이력 논란이라 가지고 국내 언론에서는 뭐 좌파 미국 매체 뺏겨가지고 깜도 안 되는 놈들, 트럼프 빨아주는 놈들 저렇게 썼다라는 식으로 하지만, 특징이 뭡니까? 그 아까 봤던 그 정부 효율부의 라마스와미 39살이죠. 그리고 국방장관 예비역 소령 40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젊다는 거, 젊은 사람들 쓴다는 거, 그리고 전투를 경험했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꼭 장군 출신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 바로 국방장관 이 피트 헤그세스 같은 경우는 80년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바로 뭐냐면 이 전투를 치렀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바로 전쟁의 참혹함, 이 동료들이 죽어가는 거, 피 흘려가는 거,
이 미국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이 딥스테이트가 명분을 앞세워 가지고 이 미 국민들 피 흘리게 했던 거에 대해서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국방부 역시 관료주의가 지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료주의에 대해서도 언론인으로까지 일하면서 폭스뉴스에서 다 봤던 사람 아닙니까? 이를 갈았던 사람을 국방부 개혁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직 개혁. 국방부에도 딥스테이트가 있고 예를 들면 뭐 국방부에도 어떤 이 관료제를 다 개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트럼프는 앞으로 이 미군 이 안보를 어떻게 할 거냐? 무력 개입은 하지 않지만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불필요하게 피 흘리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의 그 사인도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트럼프 빨았다 그래갖고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경력자들도 잘 쓰죠. 그래서 그 국경 자르라고 했던 톰 호먼 같은 경우는 1기 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이 있더라도 일 잘하면은 또 적재적소에 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유권자들, 지지자들에게 트럼프가 너무나도 공약을 이행을 정말 할 것처럼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빨리 다 보여주고 있죠. 인사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그런 인사를 거예요. 통해서. 그죠? 네, 장관을 임명하게 되면은 장관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상원에서 인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원 인준 과정을 생략한 상태에서 자르는 장관과 거의 비슷한 그런 업무를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를 갖다 어떻게 보면 국경을 통제하는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급하고 불법 이민자 뭐 추방하는 거 이런 거는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에 핵심 공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당선도 목표였지만 내가 대통령 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네.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리고 공약도 일찍부터 발표를 했었고요. 또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과 내겠다는 것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미디어, 한국 언론이 워낙 그냥 미치광이처럼만 트럼프를 보도를 하는데 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어떤 그 역량이나 카리스마나 어떤 뭐 이 캐릭터도 있겠지만 지금 저 이미지에 보시는 것 같은 저 프로젝트 2025가 아주 중요하다. 아주 지금 주목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작성한 것인데 이 프로젝트 2025 여기에는요 트럼프의 1기 때 최측근 참모들도 대거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헤리티지 재단 주도로 10개가 넘는 보수 단체가 다 참여해 갖고 만든 거예요, 저게. 예, 그리고 지금 이 2기 내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 지금 벌써 속속 입각하고 있는데 바로 호먼도 저 작성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책 저게 지금 되게 지금 그래도 주목받고 있다. 바로 여기 저 보고서 저 정책 제언집인데 여기에는 이민 정책도 들어가 있고 또 국경 이민 관련한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뭐 국방비 지출 확대, 뭐 법인세이나 뭐 개인소득세 체계의 단순화, 뭐 화석연료 생산 우선, 뭐 환경 규제 완화 모든 것들이 저 인맥 지도와 함께 다 들어가 있고 저걸 만든 사람들 다 트럼프 1기 때 사람들 그리고 2기에 이번에 들어갈 사람들 다 참여한 것이다.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저기서 다 줄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트럼프의 인사도. 뭐 트럼프 쪽과 뭐 인맥으로 뭔가 해본다 그러면은 일단 이 책부터 빨리 구하셔가지고 이 책에서 아, 이 분야는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한국과의 차이라고 할까요? 라고 하면 예. 이제 펜앤더마이크에 오늘 이제 기사가 저기 예, 하나 이상호 기자 나왔는데 기사였죠. 트럼프의 신선 파격 감동 인사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에 힌트 주나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말 이 예산안 처리 끝나면은 인사 발표하겠다고 예, 하거든요. 개각할 그래서 예정이죠. 이번에는 정말 좀 이렇게 인사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이제 그런 바람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아무래도 녹아 있는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저 트럼프의 저 프로젝트 2025도 그렇고 다 이제 저기서 또 인사들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인사 발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영 내에서 크고 작은 역할을 하면서 저마다 주장을 열렬히 해왔던 사람들. 이 선거에 뛰고 또 선거 이후에 자리를 받아서 책임을 다하는 이 선순환의 이 구조가 그래야지 다음 세대가 또 지금 그리고 보장이 사실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당이고 그게 이제 그 정당과 함께하는 시민 단체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게 바로
공화당 정부, 어떤 그 뭐 민주당 정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여주는데 그거에 견주어 보면은 한국,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좀 그게 약한 게 아니냐. 참 그게 참 아쉬운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한길이 뭐 어쩌고 뭐 김경률이 어쩌고 뭐 진중원이 어쩌고 할 때마다 예. 뭐 여러분도 실망하시겠지만 취재하고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로 접하고 취재하는 이 기자들은 사실 더 그 내막을 좀 아니까 깝깝하거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3시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참 저거가 당시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보면은 70대의 뭐 기업인은커녕이고 관료들 아니면 뭐 60대 관료들 중에서도 부처마다 에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지력과 추진력을 갖춘 에이스들의 관료들도 솔직히 아니고 금 그어준 거 안에서만 그냥 뭐 우직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관료들이 이번 정권에서도 또 많이 사실 중용된 것도 있어서 이게 뭐 비판도 사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 30대 장관 많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대통령의 그 인사가 곧 만사고 인사 자체가 곧 모든 메시지잖아요. 앞서 트럼프의 사례를 봤듯이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 내 인사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저런 트럼프의 신선 파격 감동 인사에서 어떤 이 힌트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예. 김진기 기자도 강대규 변호사님만큼 또 이렇게 말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화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시간이 좀 한정돼 있고 뉴스 시간은 이미 1시간을 넘겼고 해서 조금 좀 빨리 여러분께 좀 전해드렸는데 뭐 라이프니츠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좀 부럽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40대 50대 한참 일할 나이 옛날로 치면 이제 30대 40대 사실 그럴 때가 대한민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막 집권했을 때 전두환 대통령 집권했을 때 그때는요 내각이 정말 젊었어요. 사람들이 지칠 줄도 모르고요 체력이 만땅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국정을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눈치도 보기야 보겠지만 그러나 대통령과 의기투합하면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게 좀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개각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김진기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재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한번 좀 가져봅니다. 자, 김진기 기자와 함께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렇게 쫙 꾸려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봤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